연애 실무 14주차 2강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일반 행사입니다. 그러면 목차와 내용입니다. 자, 1강에서는 국제회의 및 국내 학술 대회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2강에서는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했던 행사들이 있는데요. 교재 제 16장이죠. 약 15개 일반 행사들이 있습니다. 일반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3강에서는 교재 16장 마지막 행사인데요. 디노쇼 기획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정리하고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저희가 다뤄보지 못했던 행사들이 있는데 기공식, 준공식, 송년회와 신년회, 신제품 발표회, 사업 설명회, 정기총회, 조인식, 조창 간담회, 장립식, 출판 기념회, 이취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퇴임식, 패션쇼, 후원회, 시상식 등등 모든 연회에 대해서 아마 다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정기총회는 그때 연회 행사를 기획하면서 정기총회에 대해서는 그 견적서에서 좀 자세히 다뤄봤죠. 다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립식에 대해서 좀 일부 그때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행사들, 유형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제 교재에 있는 그 호텔 연예 기획 이 행사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까지 다 강의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만 학습하게 되면 제 연예 행사를 기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이쪽 분야로의 진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권유드립니다.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기공식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공식이요. 이 기공식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구조물, 즉 건물을 짓기 위해서 관할 관청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요. 소유주, 예를 들면 기업주라고 든다면 이 기업주 입장에서는요, 특별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본 건물과 관련된 관계자 외에도요, 지역 유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까지 초청하여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기념 행사를 이제 기공식, 착공이라고도 합니다. 착공식이라고 부르고요. 일부 행사에서는 착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부 행사는 기공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요, 안전과 그 다음에 무사하게 건물이 완공되도록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기공식에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퍼포먼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서해대교나 육지와 섬을 잇는 연육교의 착공식은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 있는 비중 행사로 행사의 엄격한 격식을 또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사례적으로 보게 되면 건물에 대한 그 기공식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 풍선을 날리는 행사, 예를 들면 이제 그, 그 토목 기구가 있거든요. 땅을 파는 기기가 이제 엔진 시동을 이제 탁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시동이 되면서 강한 큰 그 굉음이 이제 알려지거든요. 굉음이 알려지면서 준비되었던 이제 풍선이 이제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굉음에 맞춰가지고 이제 날려지는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제가 했던 행사 중에 가장 큰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영종도를 잇는 연육교 그 행사의 그 착공을 기공식을 또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발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그 설치해서 이제 폭파하면서 이제 그 땅을 파게 되는 건데 그 행사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오색으로 그 연출되는 그 오색 연기가 쫙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연출도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공식에 따르면 이제 준공식이 있는데요. 예, 건물을 기공하고 난 다음 이루어진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구조물의 뼈대를 갖추게 되면 맨 위에 들보를 올리는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도 또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이제 상냥식이라고 합니다.
이 상령식에서도 이제 간단한 행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고요. 드디어 건물주 또는 기업주는요,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때 건물주는 건물이 입주와 준공을 기념한 리셉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식, 준공식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부르는 건 이제 준공식이죠. 준공 리셉션. 이와 같은 행사를 보통 이제 준공식이라 부르고 행사명은 준공기념 리셉션 혹은 신사옥 입주 및 준공기념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사옥을 만약에 준공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기업이 그만큼 성장할 수 도와주었던 고객분들도 초대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알려서 축하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 준공식은 다 기공식도 마찬가지고요. 99%가 다 그 외부 행사장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캐터링으로 진행됩니다. 출장 연회라 그러죠. 출장 연회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그 기물이 이제 외부로 이제 가서 또 세팅을 하게 됩니다. 어, 기공식과 그 다음에 이제 준공식의 공통점은 출장으로 주기 때문에 출장비가 이제 청구된다는 것. 물론 이제 출장 전문 업체에서는 음식 가격으로 이제 대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호텔에서는 거의 출장비를 이제 청구하게 됩니다. 다음 행사는 이제 송년회와 신년회인데요. 1년 12달 가장 바쁜 그 달이 12월입니다. 12월. 모든 기업체와 개인과 법인이 이 연말이면 이 모임 그 해를 마감하는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 행사가 이제 송년회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제일 바쁘죠. 연회장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가장 그 보수를 많이 받는 달이 또 1월 달인데 12월 달에 이제 그 뭐 봉사료, 오버타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도 받는 달이 또 1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연말이면 단체 법인이나 그 기업 법인, 개인은요,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친목과 화합을 가지는 이제 송년회 모임을 갖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서는 신년회 인사를 또 갖습니다. 보통 기업 법인의 시무식과 함께 강당에서 자체 신년 인사를 갖습니다만 단체 법인인 경우에는 회원 간의 화합과 우위를 위해서 호텔 연회장에서 거대하게 신년 인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호텔 연회장도 연말이면 각 단체의 송년회로 연중 최고의 성수기를 맞이하고요. 대부분 송년회가 다른 행사와 다른 점은요. 여흥이 들어가고 규모에 따라서 전문 사회자와 밴드가 자주 섭외됩니다. 연예인들도 가장 많은 바쁜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년회는 대체로 여흥이 없이 가벼운 이제 다짐을 하는 모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보통 이제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관광인들, 한국 관광인 신년 인사회나 그보다 더 규모가 큰 경제인들의 신년 인사회, 뭐 예를 들면 대한상의회, 그다음에 경제단체, 뭐 전국 경제인 단체 연합회 있죠. 정경련 같은 곳들은 행사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다음에 그 또 세분화된 뭐 건설, 산업인에 대한 뭐 신년 인사회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송년회는 주로 이제 동창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송년.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호텔 연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연회가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최악의 아마 그런 그 해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신제품 발표인데요. 호텔 연회장에 개최되는 신제품 발표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발표하는 시각까지 대회비로 주집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주최자가 직접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벤트 대행사가 주관을 맡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초청 인사로는 보도를 담당하는 내외신 기자단, 그다음에 관련 부자의 VIP가 참석하게 되고요. 신제품 발표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원칙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식수는 비슷한 진행 흐름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신제품, 이게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갤럭시 신모델 같은 거 발표할 때 내외신 기자단들이 쫙 오지 않습니까? 이제 호텔에서 준비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식사까지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설명회. 호텔 연회에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주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있습니다. 사업이 업종이 워낙 다양하고 늘 새로운 산업 아이템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분야별로 쫙 얼마나 많은 산업 분야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교재에 있는 그 행사의 사례는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사업의 모델을 부각되면서 개최한 설명 행사의 일종인데, 전문적인 이벤트 대행사가 이제 주관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우리가 견적서 실습할 때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단체 법인과 기업 법인은 매년 회기 말에 정기적으로 1회씩 회원들이 모여 총회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정기총회라고 하는 거죠.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경우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 총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종 안건과 사업 계획은 이곳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호텔 연회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주차장이 일단 확보가 되고 또 대중교통이 발달돼서 대중교통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호텔 연회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시설도 깨끗하고요. 총회는 이제 일부 총회가 이루어지고 2부 이제 오찬이나 만찬으로 이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단체 법인은 회장의 임기가 종료될 회기에는 회장 선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장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선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또 투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총회를 하는 동안에 필요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호텔 측에서는 이제 총회를 할 수 있는 의사대와 의사봉, 그다음에 국기, 마이크 시설, 녹음 시설, 식순보도와 방명록 외에도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과 투표함을 준비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교재 이제 다음 이제 7절에 해당하는 조인식인데요. 조인식도 좀 호텔 연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조인식은 이제 단체 법인 A사와 B사 혹은 C사가 함께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양해각설 체결하는 중요한 기념 행사이죠. 사업 업종이 급변하는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주로 금융권이나 IT, 정부 출연기관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초청 인사로는 양해각설을 이용하는 각사의 대표와 외신 기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인식은 사업 업무 협약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인식 인원은 적은 규모입니다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보다 음식 가격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일간지가 또 보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이 홍보가 자주 돼서 매우 유익한 행사입니다. 조인식은 조인식을 할 수 있는 단상과 그 다음에 서명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고요. 무대 위에 현수막이 꼭 들어가고 또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사의 대표가 서로 악수하는 사진을 찍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호텔 연회장에 또 조찬 간담회가 많은데요. 우리가 저희 메뉴에 대해서 학습할 때 이제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이제 조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 점심과
이제 아침 사이에 제공되는 브런치가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오찬, 런치, 런천, 그다음에 이제 오후 애프터티 노냐, 그다음에 이제 디너가 있고 그 위에 또 서퍼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찬 간담회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조찬 간담회는 가격이 단가가 좀 싼 거가 좀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찬 간담회는 매월마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이제 조찬 간담회 이 행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원은 그 정규 직원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외 수입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조찬 간담회 고객을 또 직접 그 뵙게 되면 영업하기 쉽거든요. 조찬 간담회 무엇인지 보게 되면 이제 단체법인이나 각 연구소는 이제 관련 분야의 사람을 초대하여 호텔 연회장에서 아침에 조식을 겸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를 보통 이제 조찬 간담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들 기관은 아침을 이용하여 초대된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잘 마련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제 뭐 강연회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녁 때 하게 되면 스케줄도 회원들이 다 모집하기가 힘들잖아요. 조차의 좋은 거는 조찬에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찬은 참석률이 좋습니다. 참석률이요. 회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보통 9시면 행사가 다 끝나요. 왜냐하면 이제 본 그 기업체에 돌아가서 본인들이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호텔 측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뭐 100명 이상의 조차는요, 일정한 매출을 약속하고 그다음에 준비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의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교재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한국 땡땡이 회사 협의회에서 주최한 조찬 간담회인데요. 본 행사나 조찬을 먼저 하고 강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신년을 맞아요. 먼저 신년 교례 행사를 선행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창립식 단체 법인이나 이제 기업 법인에서 창립 기념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기업에서도 개인과 비슷한 개념에 있어서 회사 설립을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주년에 예를 들면 10주년 단위의 기념일에 큰 의미를 두면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결속과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이나 단체 법인에서는 회사 설립에 관한 기념식을 연례적으로 진행하지만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로는 새로운 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창립 기념식과 10주년 단위로 개최되는 창립 주년이 기념되셨으니 대표적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창립 기념식은 뭐 개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돌잔치 굉장히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장수연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듯이 기업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사실 기업이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성장해 온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0년, 20년, 30년, 뭐 50년, 뭐 대단한 큰 행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립 기념식도 매우 매력적인 행사예요. 어떻게 보면 국제회의는 객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높고요. 창립 기념식은 이제 인원도 많고 또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많은 VIP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창립 기념식도 그 호텔에서는 매우 중요한 다음은 이제 출판 기념회. 우리가 호텔 연회장에 보면 큰 연회장이 있고 대형 연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 사이즈의 중간 볼륨 룸이 있고 작은 룸들이 있어요. 중소형 룸들이 있는데 중소형 룸은 이제 소규모 그 인원수에 맞게끔 이제 연회 행사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출판 기념회예요. 호텔 연회에 개최되는 출판 기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자서전적인 책을 출간하면서 기념하는 행사인데 초대되는 고객들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초청되기 때문에 주로 정찬 디너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스탠딩 뷔페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탠딩 뷔페로 진행될 정도면은 보통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저명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위에 교육계에서는 이제 원로 교수의 은퇴를 기념하면서 제자들이 봉정하는 기념식이 출판 기념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이런 교수님들은
제자들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기념식을 또 갖게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침식, 이침식이요. 취임식이 이침식과 같이 진행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임사를 먼저 하고요. 취임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죠. 본 사례의 취임식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기업 법인이 대표로서 취임하면서 축하회를 준비하는 행사이고, 관련 분야의 많은 VIP들이 참석한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임사는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이임을 하는 거 말하는 거고, 또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취임이죠. 그래서 이런 축하연도 있다는 거, 이임과 그 다음에 이임뿐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임식만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다음은 이제 퇴임식입니다. 이제 이임식과 퇴임식은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직무를 이제 수행을 마친 것을 이임식이라 하는 거고, 퇴임식은 이제 그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 정년을 마치고 이제 퇴직했을 때 또는 뭐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뭐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뭐 이런 그 직무를 이제 다 마쳤을 때 이제 퇴임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퇴임식은 일반적인 퇴임식 분위기와 사뭇 좀 다릅니다. 보통 관련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주로 퇴임을 맞이하는 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자리로 종종 개최됩니다. 보통 이제 그 기관에서 그 정기적인 행사로 퇴임식을 이제 개최해서 그동안에 이제 노고를 취하는 행사가 들도 있죠. 다음은 이제 패션쇼, 패션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패션쇼만 보더라도 일단 화려하죠. 쇼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 패션쇼는 화려한 무대와 조명, 그 다음에 음악과 모델의 연출로 장식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그 웨이팅 할 수 있는 룸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상을 또 갈아입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의상 관련 쇼가 대부분입니다만 선글라스나 제와와 같은 패션물도 종종 개최되고요.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패션쇼는요. 의류회사와 의상 디자이너가 주체가 되어 정기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백화점이나 이벤트 업체에서 우수 고객을 초대하여 제품을 알리는 쇼도 같이 병행하여 진행이 됩니다. 각종 행사의 빅 이벤트로도 개최이 되기도 하고요. 교재에 있는 사례는 국제 댄싱 대회 기간 중에 패션쇼를 본 행사의 빅 이벤트로 제공한 행사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대회 행사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후원회인데요. 호텔에 개최되는 후원회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후원회 마련을 위한 사회 저명 인사의 초청이나 인기 연예인들이 또 함께도 하고요.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공짜 조달받기도 합니다. 이 후원회는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또 보여주고 후원회 관련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본 행사는 이제 국회의 그 인근에서 개최된 국회의원의 그 후원회 식순을 갖다가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그 후원회 행사가 이제 그 호텔에서는 좀 많이 없어진 행사가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 음식을 제공했던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호텔 연회장에서도 행사가 많았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이제 제한된 그 식비 때문에 제공하기가 어려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상식입니다. 단체 법인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은요, 일정한 이제 기념일을 정하여 매년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은 수상자나 수상 기업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문상에 자주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규모 있게 진행되는 되다 보니까 대형 연회장에서 개최되고요. 일부에서는 시상을 하고 2부에서는 이제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에 비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은요, 살인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포토존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행사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기공식, 준공식, 송년회, 신년회, 신제품 발표회, 사업 설명회, 정기총회, 조인식, 조창 간담회, 창립기념식, 출판회, 입주임식, 퇴임식, 패션쇼, 후원회, 시상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루었던 행사만 이해하신다면 연회 기획은 모두 수행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14주차 3강에서는요, 디너쇼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과정 정리하고요. 1학기 연애 실무 수업을 마치는 종강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